꿈은 한 발짝 떼면 닿을 곳에 있지 않다. 어때요? 멋있어요? 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예. 이 말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말이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이번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만들어내고 얼마나 뿌듯했던지. 그래, 꿈은 한 발짝 떼면 닿을 곳에 있지 않았어.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다 사람들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꽃조차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한다. 꽃의 입장에서 보면 이 꽃도 비, 바람, 또 햇빛,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꽃을 피우고 꽃잎을 열어야 될지 그 무수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모든 인생이 고통이고 좌절이고 좌충우돌이고 힘겹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딱 부르더니 보민은 기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민 기자가 되면 좋겠다. 전 기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진짜로요. 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신문을 읽는데요. 신문을 읽으면 그냥 읽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었냐면 말로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마치 기자가 리포팅 하듯이 읽는 거예요. 정말 생각날 때마다 했습니다.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운동가 2명이 2달 만에 석방됐다고 중동 지역 언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신문을 이렇게 읽으니까 뭔가 글을 읽으라고 하면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시키면 제가 조금 다른 말투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쟤 뭐야? 책 읽을 때 왜 목소리 저래?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읽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시사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한 번씩 주제를 놓고 뭐 시사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잡지를 냈습니다. 시사 잡지를 냈어요. 당연히 저의 꿈은 기자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근데 저희 사촌 오빠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기자를 하길래 정치외교학과를 나와도 기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냥 정치외교학과에 간 거예요. 또 정치학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요즘도 박보은 선생님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네, 정치하겠습니다. 딱 이래요. 뭐가 막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고 학교에 가서도 제 꿈은 기자라고 말했어요. 4학년 때였습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취업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그 신문사 강당에 대학생들이 쫙 다 이제 들어찼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 신문사에 들어오려면 이런 걸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안내하는 자리였습니다. 진짜 큰 그 강당이었는데 딱 그 신문사 관계자가 딱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해는 딱 3명의 기자를 뽑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2명은 이공계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은 의학 전문 기자고요. 1명은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 강당에 들어찬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오로지 뽑힐 한 사람이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까지 10년을 내가 기자가 꿈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진짜 단 한순간에 난 기자 못하겠네 하고 탁 접었다는 거죠. 그냥 난 기자 못하겠어 하고 접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자가 제 꿈인데요 라고 말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좀 그럴듯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는 상태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건지 할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되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것도 그렇게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2010년에 고3 담임을 할 때 복도에서 우리 반 여학생 한 명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사실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저는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이 제가 등이 너무 아프고 목이 아파서 여기가 아파서 내가 한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내가 한의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을까 봐 네가 뭔데? 라고 비웃을까 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자신이 없는데 라는 것 때문에 사실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되고 싶은 게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정직한 겁니다.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한 거죠.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변수와 난관들 속에서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꿈은 이처럼 정하는 것도 어렵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밀고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꿈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기자라는 꿈을 딱 접고 정말 내 앞에 이렇게 쫙 벽이 쳐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벽이.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정말 우연히 임용고사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내가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임용고사 준비를 딱 시작한 그때 이게 너무 절실해서 그랬는지 내가 오랫도록 교사를 원해왔던 것처럼 빨리 애들 앞에 서고 싶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고등학교 때 원했던 그 선생님, 재미있으면서 졸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해해주면서 잘 가르치면서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막 그 생각에 막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 마음이 급하고 막 되고 싶고. 사실은 그 절박함의 강도가 더 컸겠죠. 노력의 강도를 치면 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10년을 지내왔다라고 했지만 기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10년을 지나왔다라고 했지만 나는 10년 동안 이만큼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임용고사를 준비하면서 아침 7시에 나가서 11시 반에 들어옵니다. 시간이 14시간, 15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타버치에 찍히는 시간은 8시간밖에 안 돼요. 독서실에서 공부해보면 10시간 안 넘죠. 어때요? 예, 10시간 안 넘습니다. 그런 생각해요. 아마 할 겁니다.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대로 시험에 나올까? 내가 지금 기출문제도 못 푸는데 막상 그 시험지를 딱 그 수능 시험지라고 맞닥뜨리면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딱 독서실에서 끝나고 딱 집에 가서 휴대폰을 딱 키면 아무한테도 문자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도 전화도 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감성이 돋아가지고 얼마 전에 올린 공지사항에 너무 불안해서 아무하고도 말하기 싫었던 고3 생활이 있었고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어서 외로웠던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딱 그 시간을 지나고 교사의 문을 딱 열고 나니까요. 그래서 교사의 문을 딱 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방송국의 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EBS에 들어왔죠. 그래서 저는 EBS에서 이제 이렇게 사회를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사회문화에 푹 빠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수능 개념 사회문화를 맡은 박봄입니다. 박수 안 나요?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이 방송국에서 나를 딱 비추는 카메라 앞에서 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이 얘기를 평생 못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문을 열고 나가고 그 문을 열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만 살짝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they swim by. 2월 4일 날, 올해 2월 4일 날 금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이 우리 만나기로 한 날인 거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10년 전에 우리가 만나기로 한 그날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정말 벌써 그렇게 됐어? 막 그랬죠.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나 EBS에서 나중에 꼭 강의할 거야. 이렇게 했대요. 저는 그 말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하지만 아이들은 되게 자랑스러워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진짜 그때 그렇게 말하더니 EBS에 가서 하고 있어.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3월 달에 만날 건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말. 꿈은 한 발짝 떼면 닿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야지만 그 다음 문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저 멀리 교수가 되겠어. 내가 저 멀리 PD가 되겠어. 내가 저 멀리에 있는 한의사가 되겠어. 이렇게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벽처럼 둘러진 곳에서 문을 찾아서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이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련이 오고 난관이 오고 실패가 있고 좌충우돌할 겁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시련을 겪고 실패를 한 순간에서 저는 더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더 열심히 문을 찾았습니다. 이 벽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을 열심히 두드리시고 꼭 그 문을 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